안녕하십니까. 통계와 빅데이터 12장 군집화와 분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군집화와 분류인데요. 이것은 머신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이면서 기계학습을 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자, 군집화와 분류에 대해서 알고요. 군집화의 K 평균 군집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K민즈 군집화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K 최근접 이웃 분류. 이거는 KNN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분류하는 방법. 그 다음에 K 폴드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네 가지 소절로 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집화와 분류의 개요입니다. 자, 머신러닝이 등장인데요. 머신러닝은 방대한 데이터를 컴퓨터가 스스로 분석하고 학습하여 유용한 정보를 얻어내거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예측 모델을 만드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즉 예측 모델입니다. 예측 모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집화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또는 분류를 했을 때 분류가 이미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어느 분류에 들어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머신러닝 대표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군집하고 또 하나가 분류입니다. 자, 머신러닝의 응용 분야는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정보들을 모아서 사람들의 감정을 분석하고 스팸인지 아닌지 필터링하는 그런 것에서 머신러닝이 활용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다음 머신러닝을 통해서 안전과 모니터링, 항공교통 관제 등이 사용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재무 서비스, 건강관리, 고객 지원, 제품 추천 광고. 여러분들이 챗봇이라고 하는 얘기 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Q&A를 했을 때 사람이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가 응답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입력한 질문에 대해서 키워드를 뽑고 그 키워드에 맞는 질문을 예상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머신러닝이 활용되어집니다. 그 머신러닝의 기술인 군집화와 분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집화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보통 클러스터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어진 데이터의 유사성끼리 묶어놓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묶음을 군집, 범주, 그룹 다양한 용어로 불려지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클러스터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물론 분류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어요. 분류는 뭐냐면 그룹, 클러스의 형태로 알려진 데이터가 있을 때 그룹을 모르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갈 때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예측하는 것이 분류입니다. 좀 용어가 비슷비슷한데 결국은 분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임의로 분류를 하는 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그 분류가 되면 새로운 것이 들어왔을 때 그 해당되는 카테고리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군집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얘가 자체적으로 그룹핑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준 없이 그룹핑을 해주는 것이 군집화입니다. 자, 이 데이터를 보시면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그룹이 두 개로 나눠주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컴퓨터가 알아서 군집을 해준다는 거죠. 자, 분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요거는 정상인, 요거는 환자라고 했을 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 있을 때 이 데이터가 정상인인지 환자의 분류에 들어가는지 우리가 분류를 해주는 거죠. 그게 우리가 분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분류는 이미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거고 군집화는 기준이 없습니다. 없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군집화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대상의 데이터들의 유사성이 높은 것끼리 끼리끼리 묶여져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하나의 그룹이 생겨지는 거죠.
자, 실질적으로 한번 어떻게 군집화가 이루어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K 평균, K 민스 군집화입니다. K 평균 군집화 과정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른 책에서는 K 민즈 군집화라고 얘기합니다. 클러스터링. 자, 그래서 여기 민즈는 평균이란 뜻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군집의 개수를 이 군집하고자 하는 사람이 정하는 겁니다. 나는 요 데이터가 한 2개로 군집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럼 K가 2가 되는 거고요. 나는 3개로 했으면 좋겠다. 그럼 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K는 개수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요 데이터를 보면 여러분이 충분히 2개의 군집으로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질 겁니다. 자, 첫 번째 스텝에서는 이게 그냥 기본 세팅된 데이터죠. 여기에서 임의의 두 점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찍습니다. 임의의 곳을 찍어요. 물론 2개의 거리가 좀 나야 되겠죠. 어차피 이걸 기준으로 해서 묶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랜덤한 점을 잡는 겁니다. 랜덤한 점을 잡고 얘하고 이 점이 얘하고 거리를 재요. 그래서 가까운 쪽에 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여기가 더 가까우니까 이 길이보다, 그러니까 얘는 빨간 점이 되는 거고 얘도 빨간 점이 되고 얘도 빨간 점이 되고, 얘 같은 게 좀 애매하긴 하지만 거리상 얘가 더 빨갛습니다. 얘가 더 가깝네요. 그래서 얘가 빨간 점이 돼요.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빨간색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도 이렇게 거리를 재면 당연히 여기 가깝죠. 그러면 여기 파란 점이 되고 파란 점이 되는 겁니다. 모든 점들을 이 2개의 선택된 점하고의 거리를 계산해서 가까운 쪽의 색깔을 그쪽에 군집으로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속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버리는 겁니다. 버리고 요 지금 빨간색으로 선택된 것들 중에 평균점을 잡습니다. 평균점을 잡다는 얘기는 이 각각의 X값들을 다 더해서 개수를 나눠줘요. Y의 값을 다 더한다면 개수를 나눠요. 그럼 그 점이 어느 한 점이 찍힐 겁니다. 그건 요 점은 여기 기존에 있던 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파란색의 평균, 여기 X값들을 다 더해서 개수를 나누고 Y값을 다 더해서 개수를 나누면 요 점이 나올 겁니다. 그럼 요거로 다시 또 계산을 합니다. 얘하고 얘 거리를 다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해서 가까운 쪽으로 색깔을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처음에는 빨간색이었는데 나중에 평균점 여기 이 점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 점이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빨간 점과 파란 점을 평균을 구해서 계속 계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요 평균점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그때 여기 보면 요 스텝 5하고 스텝 6을 잘 보시면 요 점이 움직이지 않았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쪽도 그대로 유지가 됐죠. 그러면 끝내는 겁니다. 그러면 끝내면 돼요.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멈추게 되고 멈출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멈추게 되면 그렇게 해서 나눠지는 이 2개의 그룹이 바로 2개의 클러스터로 나눠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이 쭉 써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 단계는 뭐냐? 임의로 우리가 원하는 K값이 얼마인지를 정하고 그거 임의의 점을 생성을 하고 그 점으로부터 거리를 계산을 해서 가까운 쪽을 하나의 군집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평균을 구해서 새롭게 그 평균에서부터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런 방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5단계인데 그걸 반복을 하죠. 하다 보면 이 평균점, 중심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움직이지 않을 때 그때까지 반복을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K-민즈 군집화입니다. 자, 요 K-평균 군집화 방법을 정리하면 군집의 중심점을 찾고 다른 점들이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군집에 속하게
결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결정해서 그것이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한다. 그리고 그 거리 구하는 계산하는 방법은 유클리드안 거리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해서 두 개의 좌표가 있다면 여기 A, B, 여기 C, D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건 어떻게 돼요? 뭐 A, B 여기가 A점이고 여기 B점이다. 그러면 루트 X끼리 빼고 그 다음에 Y끼리 빼서 제곱에 루트를 씌워주는 겁니다. 요거는 지금 책에서 얘기하는 요거는 n차원인 거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xy 값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만약에 여기 a, b, c 세 개의 좌표를 가진 점이다. 그러면 여기 하나 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거리는 그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자, 아래서 K민즈 군집화하는 방법인데요. 자, 아일리스 같은 경우는 그 꽃에 대한 정보죠. 근데 정보가 변수가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4개. 그러니까 필드가 원래 이제 5개지만 마지막은 뭐예요? 품종의 이름이니까. 결국 정보는 4개예요. 자, 그래서 그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속성을 다 마이데이터에 집어넣고 K민즈라고 하는 요 함수, 아까 K평균 군집화하는 함수인데 여기 데이터를 넣고 그 다음에 센터가 3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K가 3이란 얘기죠. 즉 군집을 3개로 군집을 하겠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피트라고 하는 데다 넣고 그 피트를 출력한 거고, 여기 피트의 클러스터가 뭐냐, 센터는 어디냐, 요거에 대해서 출력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차원의 축소하고 군집을 시각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화하는 거예요. 군집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클러스터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요 군집의 모양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에서 두 번째 군집의 데이터만, 여기 데이터에서 군집 두 번째 것만 보여줄 때 서브셋, 부분 집합이죠.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여기 실행을 해주면, 자, 여기서 먼저 K민즈 적용을 해서 이제 계산이 되면, 이제 결국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클러스터의 사이즈가, 그러니까 이제 군집이 이렇게 3개로 군집이 됐겠죠. 여기는 62개, 여기는 38개, 50개로 3개로 분류가 됐다는 얘기, 분류라고 하면 안 되죠. 군집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 여기서 이제 지금 보니까 1, 2, 3이 되어 있죠. 자, 이게 첫 번째 군집, 두 번째 군집, 세 번째 군집의 민즈, 중심값이죠. 그러니까 여기 얘는 지금 속성이 4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A, B 두 점인데 얘는 뭐예요? A, B, C, D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심점이 하나 있을 거고, 여기 중심점이 있을 거고, 여기 중심점이 있을 건데, 요건 4개의 좌표가 있죠. 4개의 좌표, 이렇게 4개의 좌표를 여기서 표시한 겁니다. 자, 그리고 자, 클러스터를 이제 이게 원래 아이리스가 150개입니다. 150개인데 그 150개 중에 지금 클러스터가 세 번째 것이 이만큼 있고, 좀 첫 번째 거는 여기서 이만큼 있고, 여기 중간중간 좀 더 있고, 그래서 첫 번째 클러스터 군집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아마도 3이 그 다음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2가 이제 제일 적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클러스터의 합이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계산을 했던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 클러스터를 해놓고 거기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컴포넌트, 지금 이미 클러스를 했으니까 클러스의 어떤 정보를 알고 싶다. 그러면 이 속성 변수를 이용해서 그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거죠. 핏을 하면 그 결과가 K민즈 클러스터링 된 것들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번째가 제일 많고 첫 번째가
50개고 마지막 두 번째가 제일 적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거의 중심값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그대로 실행해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게 아일리스 꽃 정보가 지금 150개 있으니까 첫 번째 거는 3번 군집화에 속한다는 얘기고요. 자, 아까 얘기했던 이거를 딱 하면 이게 정보 다 나오는데 그 중에 나는 클러스터만 보고 싶다. 그럼 클러스터만 출력한 거고, 그 다음에 센터만 보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시각화를 하는 거죠. 시각화를 해서 보니까 이제 데이터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보니까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이거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를 열었고 이 함수를 호출해서 시각화를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로 돼 있고 이 숫자들은 뭐냐면 그 아이리스가 150개인데 그 번호들이 출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16번 여기 있고 34번 여기 있고 뭐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시각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그거에 대한 쭉 설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리스에서 필드 4개를 담는 그릇, 마이데이터고, K민지에서 결과가 나온 것이 PC인데, 그거의 클러스터의 정보를 보고 싶다. 뭐 색깔이 있느냐, 쉐이드를 넣을 거냐, 뭐 이런 거는 그대로 보시면 되고, 여기 레벨 2라고 하는 것은 숫자 2가 의미하는 것은 뭐다? 숫자를 표시하겠다는 뜻이고요. 자, 그럼 라인스에 0이라고 되어 있으면 표시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지금 클러스터가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세 개로 군집을 했는데 두 번째 클러스터에 대한 정보만 보고 싶다. 그러니까 두 번째 클러스터는 51번부터 시작하는 게 아까 봤을 때 1군집이 50개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번부터 50개까지는 1군집이었고 그 다음에 51번부터는 2군집이죠. 물론 간혹 이렇게 섞여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본 거죠. 보여주는 거고요. 자, 대상 데이터의 표준화 후에 군집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뭐냐면 이게 데이터의 그 단위가 틀리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오류나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동일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A하고 B가 이렇게 있을 때 자, A하고 B의 키가 180, 170이면 물론 차이가 10cm가 나지만 뭐 나름대로 그게 그 차이를 느끼는 정도가 여기 시력 1.2, 0.92 요 차이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는 뭐 0.3 차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상당히 많이 차이 나는 걸로 생각이 되고 키는 10cm면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키의 단위가 기본적인 단위가 센티미터 단위고 그게 보통 차이가 보통 뭐 3cm, 5cm 이렇게 차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시력은 기본 기준이 0.1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측정한 단위가 틀려서 왜곡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도 하는 게 그거 얘기예요. A하고 B의 거리를 구한다. 그럼 이렇게 구하면 얘가 아무리 많이 차이 나도 요 값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요 값에 의해서 결정돼 버리죠. 거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표준화를 해야 된다. 자, 표준화하는 방법은 결국은 모든 데이터를 0과 1에 맞추자 이거죠. 그래서 A라고 하는 대상에서 가장 큰 값에서 가장 작은 값을 빼준 거, 요걸 분모로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거, 180이다. 180에서 최소값을 빼줘요. 그리고 그걸 나눠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모든 데이터가 이 x가 제일 작으면 0이 될 거고, 제일 크면 1이 되겠죠. 자, 그런 형태로 해서 0과 1 사이로 맞춰주면 어떤 단위로 인해서 생기는 왜곡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데이터가 170부터 185까지 있다. 그런데 A라고 하는 집단이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한 학생이 180이다. 그러면 이 친구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자, 185에서 170을 빼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180이니까 180에서 뭐예요? 170을 빼주면 되죠. 최소값이 170이니까 그럼 15분의 10이 돼요. 그럼 이거 얼마가 돼요?
3분의 2가 되죠. 약 0.67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 데이터를 봤을 때 0에서부터 1까지면 이 정도의 이 학생이 속해 있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함수를 만들어 놓고 여기 STD라고 되어 있는 이거는 뭐 표준화 의미로 스탠다드 약자를 따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건데 이거는 어떤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거는 개발자가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함수 이름을. 자, 그래 놓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표준화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표준화 작업을 해서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K민지로 적용을 해서 K민지 군집화를 실행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군집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전에 이제 다른 학생들 가르칠 때 요거를 실제로 구현을 한번 해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으로 이미의 데이터를 뭐 100개를 집어넣고 그걸 가지고 뭐 K민즈로 한 뭐 3개를 주고 3개의 군집화를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지난 학기 파이썬을 배웠으니까 한번 파이썬으로 이미의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랜덤 함수를 이용해서 이미의 데이터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이렇게 만들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0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이 사이 중에 x값을 찾아내고 또 0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그래서 여기 y값을 찾아줘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이런 점들을 150개 예를 들어서 150개를 만든다. 그럼 150개의 점들이 있겠죠. 그럼 이게 뭐 P1, P2 해서 P100이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가지고 이제 얘네들은 난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뭐 34.57, 이건 27.38,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다 점들이 들어가 있을 거고 이 상태에서 뭐 K를 3으로 놓고 K민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개를 분류해라. 그러고 나서 이제 출력할 때는 첫 번째 군집에 몇 개가 있고 두 번째 군집에 몇 개 있고 세 번째 군집에 몇 개 있고 그거의 평균 중심점이 얼마인지 그걸 출력해라 이런 것을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요거 할 때 좀 조심스러운 거는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평면사 이게 지금 결국은 0부터 100 요게 이미의 점들이 이렇게 100개가 150개가 생성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면 군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난수를 만들 때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만큼, 요 점을 중심으로 이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좀 비중을 좀 두어서 이쪽에 많이 생성되게끔, 이쪽에 많이 생성되게끔, 이쪽에 많이 생성되게끔 해야지 원하는 군집화가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파이썬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K민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 여러분이 프로그램 실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것으로 K민즈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